여러분 책에 나오는 예제이긴 하지만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개념들을 좀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 지금 문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지금 J가 보면 J가 current density J가 R 3성분의 1에 2 코사인 세타의 AR 더하기 사인 세타의 A 세타의 암페어 퍼 메타 제곱으로 주어져 있거든요. 이때 이제 전류를 재는데 이 J는 전류 밀도입니다. 전류 밀도고 계산은 전류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전류 밀도는 단위 면적당 흘러가는 전류고 이것은 세타와 R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함수로 딱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전류를 측정한다는 얘기는 어느 면을 통해서 나가는가 라는 건데 요 말 같은 걸 해석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거든요. 첫 번째 A가 헤미스피어리컬 쉘이 돼 있으니까 반구입니다. 반구인데 이게 반경이 20cm고 그리고 세타가 여기서 2분의 파이니까 여러분 그 북극에서 적도까지 쭉 내려오고 파이가 0에서 2파이니까 한 바퀴 도는 거죠. 딱 정확히 반구입니다. 반구. 지구 북반구의 모양의 이런 쉘입니다. 반경은 20cm. 여기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총 전류. 두 번째 문제는 스피리컬 쉘인데 반경이 0.1m입니다. 10cm. 이때 이 전체를 지나가는 거니까 이때는 똑같은데 반경이 0.1이고 세타가 0에서 2파이까지다. 그것도 되고 그다음 파이가 0에서 2파이까지 다 돌아가는 즉 A 값에서 세타만 달라지는 그런 면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기서 이제 J가 그 문제가 이해되죠, 여러분. J가 이렇게 줬습니다. J가 지금 R 3성분의 1에 2 코사인 세타 A R에 더하기 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 A 세타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걸 보면 이걸 항상 그냥 바로 문제 풀지 말고 이게 전류 밀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가만히 보면 표를 이렇게 구면 좌표기로 표현을 해 봅니다. X, Y, G라 되어 있으면 반경이 R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R이고 여기에 세타고 여기에 파이죠. 파인데 여기 R입니다. 여기서 지금 AR은 요 R이 증가하는 방향 여기 AR 크게 키우겠습니다. AR이고 그 다음에 A 세타는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세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J가 이 AR과 A 세타가 주어졌을 때 이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 예를 들어 사인 45도라 그러면 값이 같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 요 전류 밀도는 대략 이 AR과 A 세타로 이루어져 있는 요 평면상에서 요런 정도의 그래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J이고 이 J가 R에 대해서 3성의 반비라니까 J 값이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줄어든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타에 따라서 그리고 파이에 따라서 이거는 세타에만 의존하니까 파이는 다 똑같죠, 그죠? 다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나가면 다 돌아가면서 다 밖으로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전류가 전부 밖으로 나가는 형태구나. 그래서 세타가 2분의 파이를 지난 경우 같으면 이게 2분의 파이를 지났을 때는 코사인 세타가 음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반대로 들어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 그림으로부터 각 위치마다 AR과 A 세타가 바뀔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고 다음에 거리에 대해서 줄어들고 그런 전류 밀도가
주어졌을 때 문제 A가 i를 구하랍니다. i를. 자, i를 구하는 거거든요. 자, i를 구하는 겁니다. 자, i를 구하는 건데 i가 지금 보면 이 전류 i란 것은 J에 대해서 단위 면적당 흘러간 전류 밀도를 ds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내적을 취하겠죠. 내적을 취해야 되고, 여러분 이 좌표계는 무슨 좌표계입니까? 무슨 좌표계죠? 이거는 이 구면 좌표계죠. 그러면 DS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구면 좌표계에서 이 표면에서 이 면적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DS는 R제곱에 제가 R제곱에 사인 세타에 D 세타 D 파이죠. DS니까. 그리고 이제 방향은 AR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빠져나가는 방향. 조그만 요렇게 보면 요렇게 DS인데 요 면적의 밖으로 빠져나가는 방향이 AR이고, 여기서 요 위에 요거는 우리가 R 사인 세타의 D 파이고, 요거는 R D 세타거든요. 그래서 R D 세타하고 R 사인 세타 D 파이를 곱을 하면 바로 R 제곱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면적 법선 벡터 같은 것도 잘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정확히 벡터 개념에 따라서 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A번 문제는 우리가 세타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위에 북반구 파이는 0에서 2파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i는 반경이 지금 20cm니까 0.2m죠. 그래서 0.2m의 삼성 0.008 0.2의 삼성 1에 이게 이제 R 삼성이죠. 그죠? 그 다음 이 코사인 세타의 AR 더하기 사인 세타의 A 세타의 그 다음에 R 제곱 사인 세타니까 R 제곱은 0.04죠. 그죠? 0.04에 여기에 사인 세타의 D 세타 D 파이의 AR이 요게 바로 DS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R 제곱이니까 이걸 하게 되면 이건 약분이 되어서 R 제곱이니까 0.2가 되죠. 0.2 그죠? 0.2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0.2가 되고, 이 DS가 AR 방향이니까 A 세타와 AR은 서로 수직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내적을 취하면 필요가 없고 요 속에 있는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I는 어떻게 되냐면 0.2 R만 남고, 두 번 세타와 파이니까 2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입니다. 요거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D 세타 D 파이다. 그 세타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고 파이가 0에서 2파이까지니까 보는 것처럼 여기서 이건 뭡니까 여러분? 사인 2세타죠. 그죠? 사인 2세타니까 적분을 하면 요 2가 약분은 0.1이 되고 0에서 2파이니까 파이가 없으니까 그냥 곱하기 2파이가 되고, 사인 2세타는 2분의 코사인 2세타니까 0에서 2분의 파이까지입니다. 결국 얘는 코사인 2세타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고 빼면 또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총체적으로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곱을 하면 마이너스 20파이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잠깐만요. 지금 계산이 어디서 지금 뭐가
지금 사인 세타에 잠깐만요, 여러분. 뭐 계산이 잘못됐나요? 사인 세타에 코사인 세타 지금 2파이에 0.1 하면 20파이가 되고 마이너스 1 2분의 파이 사인 세타. 지금 뭐가 잘못됐군요. 여기서 여기서 이거 마이너스 20파이가 아니고, 여러분 틀린 거 발견했습니까? 여기서 제가 2를 했는데 그냥 0.2가 그대로 있고, 여기서 2파이가 이렇게 되고, 사인 2세타니까 마이너스 2분의 코사인 2세타가 되죠. 이거 적분하면 사인 2세타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코사인 2세타고, 얘가 0에서 2분의 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0.1로 하게 되면 얘는 10파이가 되죠. 그 10파이에 얘가 암페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니까 지금 커런트 덴시티가 주어지고, 얘를 어떤 커런트 패싱 through 요 면적에 대해서 지나가는 전류로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 간단하게 j2의 전류밀도를 면적에 대해서 적분했을 때 그 총 값을 구하면 되니까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B 같은 경우는 스피어리컬 쉘인데 레디어스 10cm라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차이점은 그냥 반경은 0.1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세타가 0에서 파이까지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 B는 여기서 반경을 0.1로 하고, 여기 A라면 B는 0.1로 하고 0.1로 하고 0에서 2파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0에서 파이까지, 세타가 파이까지가 되면 전체 9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사인 세타에 사인 2세타라고 했죠. 사인 2세타에 d세타 d파이인데, 여기서는 d파이로 0에서 2파이까지 하면 그대로 0.1분의 2파이가 되고, 사인 2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코사인 2세타분의 0에서 파이가 되죠. 그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코사인 2파이나 0이랑 같기 때문에 둘을 빼주면 0이 됩니다. 그래서 0이 되기 때문에 토탈 요 공 표면을 따라서 나가는 총 전류는 바로 0이 됩니다. 아까 제가 그림을 그래서 봤듯이 북반구는 전류가 나가는 방향, 여기 보면 AR과 A세타를 합한 방향이 되고, 남반구는 여기 AR이 반대 방향의 값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전류 밀도가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봐도 제가 아까 그림을 그릴 때 북반구는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고 남반구는 정확히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합하면 얘 두 개 합은 오히려 0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해 보니까 총 전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서 0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보면 이 면적이 이제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 이 두 번째 문제는 이 구 표면이기 때문에 이 구 표면이 닫혀진 에어리어입니다. 닫혀진 에어리어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토탈 에어리어를 전류를 I가 B인 경우에 닫혀진 공간을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J의 DS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S가 닫혀져 있으니까. A 북반구일 때는 한쪽이 열려있기 때문에 닫혀진 공간이 아니지만, B번 같은 경우는 이 구를 표면을 전부 다 따라가기 때문에 얘는 지금 닫혀진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우리가 다이버전스 티어렘에 따라서 여기에 이 구에 대한 토탈 볼륨으로 이렇게 바꿔줘서 볼륨에 대한 구 볼륨에 대한 계산으로 이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 클로즈드 서피스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이버전스 티어렘이라 그러죠.
이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 이거를 에어리어에 대한 적분을 볼륨 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이 볼륨 적분은 r 제곱 사인 세타 에 dr, d 세타, d 파이가 여러분이 구면 좌표계에서 알고 있는 dv인 거죠. 그럼 다이버전스 j인데 그러면 j가 우리가 주어졌을 때 j가 보는 것처럼 r 3승분의 1에 2 코사인 세타의 ar 더하기 사인 세타의 a 세타다. 이래 되는데 요 다이버전스 j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기억이 혹시 납니까? 보면 다이버전스 j는 여러분 이 경우에 다이버전스 식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재에 제가 이거를 보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된 것들은 r 제곱분의 1에 라운드에 라운드 r에 r 제곱 r 제곱에 jr 그쵸? h1, h2, h3 분해하고 dq1하고 h2, h3 맞습니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최남기식 했던 것처럼 말하죠. r 제곱 사인 세타 분의 1에 h1, h2, h3죠. 이렇게 하고 라운드 r에 h1은 h2 여기 ar 해주고 h2 h3 h2 r 제곱에 사인 세타가 되고 더하기 라운드 세타의 라운드고 이것은 a 세타가 되고 그리고 r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근데 a 파이는 요 위에 없습니다.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요까지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이걸 해보면 이제 여기 ar이 지금 여기서 보면 ar이 지금 여기는 j가 되겠죠. jr j 세타 이건 jr이고 j 세타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jr은 얘가 r 3승분의 1에 r 3승분의 1에 2 코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 2 코사인 세타 2 r 제곱에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전체 라운드 r 해주고 요 j 세타는 플러스 라운드 세타의 라운드에 요거를 넣어주면 r 3성 하면 r 제곱분의 요 r 3성분의 사인 세타에다가 r 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r 제곱분의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고 나서 r 제곱 사인 세타분의 1이다 이렇게 되죠. 이걸 이제 계산해 보면 이 경우는 사실 좀 더 복잡해 보이는데 일반적으로는 다이버전스 티어렘을 쓰게 되면 좀 더 쉽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r 3승분의 1의 r 제곱이니까 r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면 마이너스 r 제곱분의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고 요 뒤에 거는 세타에다 미분이니까 사인 제곱 세타를 하게 되면 이거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고 밑에 r 제곱 그대로 남아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해보면 희한하게 다이버전스가 마이너스 플러스 같아서 다이버전스가 0이 됩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다이버전스 0이 되기 때문에 다이버전스 티어렘에 따라서 여기를 딱 0을 넣어주면 전체 볼륨에 대해서 계산해보면 당연히 0이 되죠. 그래서 이런 대칭성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에서 우리 인테그랄 a에 대해서 ds다 a 볼륨에 대해서 적분이다 할 때 요 볼륨의 스칼라량과 요 s의 그 벡터량을 알고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 클로즈드 서피스에 대한 계산이 어떤 다이버전스 티어렘을 쓸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 그거를 연습한 좋은 계기로 만들면 되겠죠. 그럼 잘 이해가 됐습니까? 자,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어렵진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런 계산을 해보고 그림으로 생각해서 전류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것들을 그려주는 그런 예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한번 두 번째 문제도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문제 푸는데 익숙하지 않으면 상황을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예제를 할 건데, 자, 와이어인데 직경이 1mm, 이것은 직경이 1mm입니다. 반경이 아니고. 그리고 컨덕티버티가 5 곱하기 10의 7성입니다. 지만 퍼 메타죠, 그죠? 지만 퍼 메타. 이 지만은 오음의 역수입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10의 29성계 퍼 큐빅 미터니까 10의 29성계의 전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이 10mV per 메타가 걸려 있을 때, 이때 이제 차지 덴시티, 첫 번째는 차지 양을, 단위 부피당 있는 전하 양을 구하라. 그 다음에 이 커런 덴시티, 전류 밀도를 구하라. 단위 면적당 흘러가는 전류 밀도를 구하라. 그 다음에 전류 밀도가 나왔으니까 커런트 양으로 와이를 통해서 흘러가는 커런트 양을 구하라. 그 다음에 이제 D번에서는 속도를 구하라. 전자의 속도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걸 보면, 이 문제 가만히 한번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이 문제의 길이가 지금 다이아미터 1mm다. 이건 이제 항상 그림을 그려주는 거 해줘야 되거든요. 다이아미터가 1mm다. 직경이 1mm입니다. 1mm. 자, 그리고 컨덕티버티가 5 곱하기 10의 7성이거든요. 자, 여기 요런 직경이 요런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직경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이거의 컨덕티버티가 시그마가 10의 5 곱하기 10의 7성 지만 퍼 메타입니다. 5 곱하기 10의 7성 지만 퍼 메타입니다. 그 지만은 얘는 오음의 역수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 또 뭐가 있냐면 10의 29성계의 프리 일렉트론이 있다. 자, 10의 29성계. 10의 29는 여기에 이제 전자가 이래 많죠, 그죠? 전자가 이래 많은데 여기에 10의 29성계 퍼 메타 3성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전하 밀도 n이 되겠죠. 우리가 n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요 전하 개수거든요. 요 전하의 개수 밀도입니다. 개수 밀도 부피는 단위는 퍼 메타 3성이겠죠.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이제 전기장을 10mV per 메타로 걸어줬습니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서 전자가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이렇게 가겠죠. 걸었으니까 전자가 가는데 여기서 그 전기장이 걸려 있는데 여기 E가 얼마냐면 10의 10mV per 메타입니다. 자, 이 단위만 보면 요래 걸어놓고 전기장이 이 도선에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움직여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자의 밀도가 10의 29성계가 있고, 이 전선의 두께는 1mm 정도 된다 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문제를 보는 거죠. 보면 첫 번째가 charge density다. n이 charge density다 하면 charge density, 아까는 개수 밀도죠, 그죠? 이거는 넘버 덴시티인데 이건 차지 덴시티. 차지가 단위 부피당 얼마나 쿨롬에 있나 라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커런 덴시티, 두 번째 B는 커런 덴시티거든요. 전류 밀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류 밀도 이제 계산을 하고 보면 여기에 단위 부피당 있는 전하 개수가 나오니까 얘가 지금 10mV per 메타로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어차피 움직일 때는 요 단면을 통해서 전류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J를 계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C가 뭐냐면 이 와이어를 통해서 통째 커런트를 구하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D가 뭐냐면 여기서 전자 하나하나가 드리프트 속도를 가집니다. 이 드리프트 속도 V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것들이 다 연결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처음에 차지 덴시티다 그러면 개수 밀도 나왔으니까 당연하게 이 차지 밀도는 단위 부피당 전하량이니까 얘는 n에다가 한 개 가지는 전하인 2를 곱을 거. 그래서 이게 n에다가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19성, 여기 마이너스 10의 19성에다가 여기에다가 n을 구한 거죠. n을 구하니까 n을 구하니까 여기다가 10의 29성을 하게 되죠. 그 단위 부피다 있는 차지 양은 결국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10성 쿨롬 퍼 메타 3성 이렇게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리 부피당 있는 차지양이 주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고, 자, 커런트 덴시티가 이제 주어지는데, 커런트 덴시티는 우리가 전류란 것은 뭐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양입니까, 여러분? 커런트 덴시티는 전류랑 우리가 이제 식을 외우기 전에 어떤 도선을 통해서 전류가 많이 흐르기 위해서는 뭐를 세게 걸어줘야 됩니까? 예, 전류죠. 예, 전류인데 전류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걸어줘야 됩니까? 예, 컨덕티비티 비례하죠. 컨덕티비티가 커야지 전류가 많이 증가할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무슨 장을 걸어줘야지 예, 전류가 생깁니까? 전기장입니다. 바로 전기장을 걸어주니까 전류 밀도는 전기장이 비례하겠구나. 우리가 꼭 식을 안 외운다 하더라도 전기 비례할 거고, 이것에 대한 비례 개수가 시그마구나 라는 걸 알면 사실 이 식은 외우고 있으면 그냥 계산 가능하겠지만 그림을 그려서 해석을 하듯이 가게 되면 좀 더 재미가 있거든요. 시그마 맞추기보다는. 그럼 J는 시그마가 5 곱하기 10의 7성 10의 7성이고 E는 10mV per m니까 결국 뭐냐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입니다. 그래서 5, 10 곱하기 10의 4성이니까 5 곱하기 10의 5성 암페어 퍼 메타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5 곱하기 10의 5성 암페어 퍼 메타 제곱으로 우리가 전류 밀도까지 알 수 있죠. 자, 전류 밀도를 알면 당연하게 요 에어리를 계산해서 총 흘러간 전류도 아는 게 당연하겠죠. I는 그러니까 J에다가 S니까 여기서 5 곱하기 10의 5성에다가 암페어 퍼 메타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단위 요 반경이 2mm입니다. 그러면 2분의 1mm 10의 마이너스 3성이죠. 이게 반경입니다. 얘의 제곱 R의 제곱에다가 파이를 곱을 했는 게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보면 10의 마이너스 6성이니까 4분의 5 파이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성 암페어가 이 도선을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 전류 밀도도 알았고, 자, 뜬금없이 보면 전류란 거는 큰 스케일에서 우리가 측정기로 계측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차지 덴시티라는 건 아주 미시적으로 차지가 얼마만큼 있는가 라는 걸 보는 거고, 근데 이제 미시적으로 드리프트 velocity가 나옵니다. 속도가 딱 나오죠.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딱 나오는데, 여기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게 보면 current density는 외부에서 걸어주는 전기장이 커지면 커진다. 그것도 그 비례상수로 전기장이 높으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current density가 어떤 식이 있으면 미시적으로 보면 단위 부피당 있는 차지들이 얘가 흘러가는 속도를 곱을 값이 current density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유도한 적이 있었는데, 요렇게 유도한 식과 거시적으로 외부에서 걸어준 전기장과 비교하는 식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면, 요 값이 같으니까 5 곱하기 10의 5성은 이제 로 V가 앞에서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10성입니다.
6 곱하기 10의 10성의 u가 됩니다. 드리프트 벨로시티. u가 되니까 u는 마이너스 1.6분의 5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메타 퍼 세컨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보면 대략만 보면요. 이게 이제 10의 마이너스 5성이니까 이걸로 보면 대략 하면 3쯤 되죠. 대략 3쯤 생각해 보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메타 퍼 세컨드니까 이걸 이제 항상 생각해 보는 게 좋은데 얘는 대략 30 마이크로메타 퍼 세컨드입니다. 결국 초당 30 마이크로메타 정도 꼬물꼬물 기어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전기장이 10mV per 메타니까 도선이 1m일 때 10mV를 걸어준다는 얘기거든요. 도선이 1m일 10mV를 걸어준다는 얘기니까 한 요 정도 걸어줬을 때 이 재질에 대해서 전자가 이동하는 속도는 30 마이크로메타 per second입니다. 그럼 30 마이크로메타 per second니까 제가 점을 팍 찍어 놓으면 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 1초 후에 30 마이크로미터 움직이고 그러면 또 지금 움직임이 거의 안 보이겠죠. 여기서 3cm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10의 4성, 10의 3성 1000초가 지나요. 1000초가 지나면 3cm가 옵니다. 1000초 동안에 3cm 움직이니까 결국 여러분 보면 아주 꼬물꼬물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 이 도선에서 일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선에다가 전압을 걸어놓고 했을 때 전자가 빛의 속도로 확 간다 이 말은 안 되죠. 대략 30 마이크로미터 초당 조금 아주 천천히 조금씩 움직인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전제품 보면서 배선이 딱 되어 있으면 저 속에 전자가 꼬물꼬물 기어가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 항상 생각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예,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예, 문제 푸는 걸 떠나서 직관적으로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전류하고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전류 요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바깥에서 보이는 전압을 걸어줘서 흘러가는 전류로부터 거꾸로 안에 전하가 어느 정도 속도로 날아가는지 이런 것까지도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안다는 거는 어때요? 그쵸? 정말로 전화가 천천히 움직이는 신기하죠, 그죠? 신기하고 이런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엄청 빨리 움직이지 알았죠, 그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운동장에서 카드 섹션 알죠? 카드 섹션. 카드 섹션 알죠? 카드 섹션 할 때 카드 섹션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가 확 지나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카드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그죠?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데 실제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실제 사람이 움직이는 거라고요? 실제 사람이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옆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카드만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 카드 안에 그림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죠. 그래서 이 전자는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지만 전체적으로 웨이브는 빨리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 생각하는 거는 전자가 가지는 이런 모여있을 때 이런 파가 빨리 지나가는 거지 하나하나가 빨리 지나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카드 섹션으로 생각해보면 정보, 인포메이션이 쫙 빨리 전달되는 거하고 이건 다른 얘기다 라는 걸 한번 항상 생각해 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 푸는 거 자체를 떠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한번. 자, 세 번째 문제는 이 문제가 좀 길죠. 문제가 긴데 한번 읽어보면 이것도 재미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재미있는 아이디어인데 이것도 본문에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한번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고전압 그 파워 서플라이에다가 이제 전류를 흘려줄 수가 있죠. 여러분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를 흘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치가, 전류를 흘려주는 장치가 어디에 쓰일 수 있냐면 열을 열을 오믹 로스, 그러니까 오믹 줄 히팅에 의해서 발생한 열을 옮겨가는데 이 고전압 파워 서플라이를 쓸 수 있거든요. 즉 전압을 걸어주면 냉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참 신기한 방법인데, 방법은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전압을 걸어주면 이제 그 차지에 힘을 주게 되죠. 힘을 주게 됩니다. 힘을 주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플루이드 그 냉각액이죠. 냉각액에 힘을 주게 되거든요. 힘을 주게 되면 그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이 플루이드가 쫙 움직이게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소금물이 있으면 그 소금물에 그 NaCl 이런 게 있죠. 그죠? NaCl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이런 차지가 요 속에 들어있으면, 액체 속에 들어있으면 전압을 다 걸어주면 얘가 슉 하고 움직입니다. 슉 하고 움직이니까 결국 이제 어떤 열이 있을 때 플루이드가 액체가 움직이면 열도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일렉트로 하이드로 다이내믹, 그러니까 전기장을 걸어줘서 그 수압을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차지 덴시티가 그 전극 사이에 차지 덴시티가 로 제로인 영역이 있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이제 전압을 걸어주게 되죠. 전압을 걸어주면 이때 이제 액체가 샥 움직이니까 이때 프레셔가 어떻게 되는지 라는 거를 이제 묻는 문제거든요. 이때 전압 밀도는 25mC per 메타 삼성이고 그 다음에 포텐셜은 22kV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참 재밌는 문제인데, 자, 이거 봅시다, 한번. 제가 그림을 항상 이거 하고 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면 좋습니다. 뭐냐면, 이 전극이 이렇게 되어 있고, 양쪽에 찌그러져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전압을 걸어줍니다. 여기 플러스 V0를 걸어주고, 여기에 0V 그라운드 해줄 때, 플러스 차지는 걸어주면 여기 이동할 겁니다. 이라는데 요 이온들이 담겨져 있는 액체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차지가 움직이면서 액체도 사실은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볼 수 있으니까 결국 이 열이 여기서 발생했으면 이 열을 같이 냉각수를 공급했는 것처럼 쭉 이제 빼주게 되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가 여기서는 차지 밀도가 있습니다. 로 제로는 25 mV per 쿨롬이라는 차지 mV per 아니다. 로 제로는 25 mV 쿨롬 per 메타 삼성. 자,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포텐셜이 지금 이 문제를 다르게 생각해서 얘를 이렇게 돼 있었고 여기에 이 면적은 플러스 V0고 여기 0V다 1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러분들이 요 사이에 포텐셜을 구하는 거는 무슨 법칙을 쓰면 됩니까? 요 속에 바운더리가 V0와 0V로 정의되어 있으면 얘는 무슨 법칙을 쓰면 되죠? 요 사이의 포텐셜 구하기 위해서 뭡니까? 엘러시 하는 거 라플라스 로 이렇게 쓰면 라플라시안 V는 0이다 쓰면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얘는 차지를 띄고 있습니다. 중간에 차지가 있기 때문에 일렉트로 하이드로다이내믹 쿨링을 하기 위해서 차지가 들어있는 액체를 쓰게 되는데 이때는
라플라스 법칙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업 시간에 라플라스 부인을 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입실론분의 로 제로라는 요거를 쓴 요 법칙이 무슨 법칙입니까, 여러분? 요 법칙이 무슨 법칙이죠? 예, 포화성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1차원일 때 2차 제가 축을 여기를 이 방향을 G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G 방향으로 AG 방향으로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라플라시안 이거를 G 방향에 대해서 여기 마이너스 입실론 분의 로 제로를 하면 한번 적분하면 dv dg로 하면 얘는 마이너스 입실론 분의 로 제로에 g에 플러스 a로 할 수 있고 또 한번 적분하면 v는 마이너스 2 입실론 분의 로 제로에 g 제곱에 플러스 ag 플러스 b라고 둘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포텐셜을 G가 0일 때 이 포텐셜 V는 V0이고 우리가 이 길이를 제가 D로 해보겠습니다. 길이를 D로 하겠습니다. G가 D일 때 V는 0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동안 풀었던 예, 그럽시다. 자, 잠깐만 하실까요? 자, 보면 문제를 다시 보면 지금 액체가 있습니다. 액체가 있는데 여기 차지를 띄고 있는 전하를 띄고 있는 액체인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액체가 이 표면을 받는 압력을 구하는 P, 이 P를 구하는데 이게 기계적인 거죠. 얼마만큼 압력을 주느냐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받는 힘입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에 대해서 이 액체가 힘을 받는 건데 이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이 차지를 띠고 있는 이온들이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차지가 받는 힘인 겁니다. 그래서 F는 차지양에다가 QE가 되죠. QE고 요게 이제 단위 부피당 있는 차지양이니까 이것은 로에 대해서 볼륨 로 V에 대해서 E에 대해서 볼륨을 해서 이걸 인테그레이션 했는 게 총 힘이 되죠.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 힘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렉트릭 필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 구하는 과정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포화성 이퀘이션을 풀면 이렇게 식이 적분이 됐는데 G가 0일 때 V0고 G가 D일 때 0이니까 자, 0일 때 이게 V0는 0을 넣었을 때 B가 되고 D를 넣었을 때 0이니까 0은 마이너스 2 입실론 분의 로 제로의 D제곱에 플러스 A D가 되고 B는 여기서 V0라고 그랬죠. 위에서 V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A는 어떻게 되냐면 A는 2 입실론 분의 로 제로 D제곱 마이너스 V0에 D분의 1로 나눠진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얘를 이제 여기 대입을 하면 V는 결국 마이너스 2 입실론 제로분의 로 제로의 G제곱에 플러스 D분의 1에 2 입실론 분의 로 제로 D제곱 마이너스 V0의 G 플러스 V0가 이제 V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V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필드를 알아야 되죠. 이 필드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에 라운드 V에 라운드 G 방향으로 미분한 겁니다. 그레디언트 G. 그래서 G를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입실론 분의 로 제로의 G가 되고, 요 뒤에 거 미분하면, 플러스에 2 입실론 분의 로 제로의 D 마이너스 V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2 입실론 분의 로 제로 D 마이너스 V0라는 요 전기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좀 여기 잘못했네요. 뒤에 뒤에 G죠. 이게 G. 잠깐만요. 뭐가 잘못됐지? 뒤에 D분의, 잠깐만요. 자, 이래 됐는데, 여기 계산 잘못했네. 보니까, D가, 그래서 D분의 V0입니다. 예, D분의 V0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힘은, 이제, 전기장은, 이제, 표현을 이제 딱 정리를 해보면, D분의, 여기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전체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D분의 V0가 앞으로 나오고, 플러스, 입실론분의, 로0를 빼내면, 입실론 로0를 빼면, G에다가 마이너스에 2분의 D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 필드가. 자, 이게 전기장입니다. 자, 여기 전기장이니까 이 전기장이 차지에다가 힘을 주게 되죠. 힘을 주게 되니까 바로 force가 생기게 됩니다. 힘. F가 되니까 결국 이 힘은 F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Q이니까 Q는 토탈 차지 로 V에다가 E에 대해서 dV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걸 보면 이 dV란 거는 단면적이 ds가 되고 여기에다가 G 방향의 길이가 하니까 요게 단면적에 대해서 길이 방향을 하게 되면 볼륨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바꿔서 어떻게 하면 요 로 V를 로0에 ds에 얘를 E에 dg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0에서 t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요 ds는 요 면적을 합한 거는 s가 되죠. 그러면 이제 요 단면적은 s고 이제 로0가 되니까 프레셔는 p는 단면적의 힘이니까 여기서 로0에 0에서 d까지 E의 dg인데 E가 위에서 본 건 d분의 v0 플러스 입실론분의 로0에 g 마이너스 2분의 d의 dg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적분을 하니까 결국 프레셔는 로0에 d분의 v0는 g로 적분하니까 보면 d분의 v0에 d g로 적분해서 0에서 d를 한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입실론분의 로0의 2분의 g제곱 2분의 g제곱 d제곱입니다. 마이너스 2 입실론분의 로0 d에 d까지 적분하니까 d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이제 요 적분한 거는 d 약분되고 결국 d제곱 요 2 입실론분의 로0 d제곱하고 2 입실론분의 로0 d 빠지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로0의 v0만 남습니다. 그래서 프레셔는 참 재밌게도 단위 부피당 있는 전하량에다가 외부에서 걸어준 전압만 딱 해주면 그냥 프레셔로 쉽게 계산이 되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로0니까 이제 신기하죠, 여러분. 로0가 아까 문제에서 25mm 쿨롬 퍼 메타 삼성이었고 로0가 22kV니까 우리는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 액체가 있을 때 내가 어떤 힘을 받게 하려 그러면 요 속에 차지량이 얼마가 들었느냐 라는 거하고 전압만 알면 요 안에 힘이 단위 면적당 어느 정도 힘이 나오는지를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보니까 25 미리쿨롬 퍼 메타 삼성이니까 곱하기 미리쿨롬 10의 마이너스 삼성 쿨롬 퍼 메타 삼성이고 V0는 여기서 곱하기 22kV입니다. 22 곱하기 10의 삼성 볼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보면 10의 마이너스 삼성하고 10의 삼성 1이죠. 25하고 22를 해보면 곱을 했을 때 550이고 힘은 우리가 요
볼트 쿨럼 포 메타 삼성인데 힘이 요 프레셔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얘는 뉴턴 퍼 메타입니다. 뉴턴 퍼 메타가 되어서 이거를 550 뉴턴의 힘이 메타 제곱 단위 면적당 걸어준 힘이 되니까 여러분 딱 쉽게 나오게 되죠. 자, 생각보다 문제 처음에 되게 추상적인 문제로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 있는 문제가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여기 일렉트로 하이드로 다이내믹 힘으로 여러분들이 전자기압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수돗물이 아니라 바닷물이 있다 생각해보고 그 바닷물에다가 바닷물에 소금에 들어있는 Na 플러스 Cl-의 양을 안다면 1kV를 걸어줄 때 이게 움직일 겁니다. 움직이면 이게 어느 정도 힘으로 얘가 막 밀라고 그럴지 여러분 이제 한다면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화학 시간에 단위 부피당 전하양은 뭐 1몰이니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그 화학에서 나온 양이지만 그거를 우리 전자기에 나온 용어로 바꿔서 단위 부피당 몇 개 있는가를 계산해서 얘가 힘을 하게 되면 바닷물에 전압을 걸었을 때 이 물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기학을 잘 알아두는 거는 여러분 모터를 돌린다거나 어떤 실제 발전을 한다거나 이런 할 때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저도 할 때마다 이런 건 항상 신비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3문제 정도 했는데 3문제 더 이상 하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나름대로 어떤 교훈이 있는 문제죠, 여러분. 그죠? 예, 교훈이 있는 문제죠, 여러분. 예. 좀 더 하고 싶은 마음도 들죠, 여러분. 아니면 지금 밤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도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실제 문제를 풀어보니까 실제적인 그런 감각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그죠? 실제 감각으로,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제가, 가능하다면 라플라스 이퀘이션하고, 이제, 숙제를 했는 것도 있지만, 문제 푸는 거, 6장의 문제 푸는 거하고, 이런 실제적 문제를 다음에, 또 문제 푸는 시간하고,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제가 처음 학기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동영상을 미리 올려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이 정도 해도 되겠죠, 여러분?